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드는 뉴스의 진실 훅 뉴스입니다.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권 기자.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도 바쁘셨다고요? 네네. 이번 주는 과연 어떤 것을 훅 파고들어 보셨습니까? 예, 오늘 또 방송 보도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새벽에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입주자들이 많아지자 60대 경비원이 입주자 대표와 말다툼을 벌이다 결국 상대를 휘두르 마침 갖고 찔러서 있던 손톱깎이 칼을 꺼내 휘둘렀고 가슴을 찔린 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예. 경비실 택배 갈등 살해 사건입니다. 경비실에 맡겨지는 택배 물건 수령 시간 제한 문제를 놓고 말다툼하던 67살 경비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갑질이 부른 또 다른 비극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뤘는데 오늘 이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문제로 갈등을 하다가 경비원이 입주자 대표를 살해한 거예요. 경비원이.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난 건데 사고 아파트에 다시 가보셨어요? 네, 제가 현장을 찾아간 게 그제 오후였는데요. 예. 아직 사건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주민들 또 관리사무소 직원들 모두 말을 아꼈고요. 경비원들도 쉬쉬했습니다. 아마도 입단속 지시가 내려진 눈치였습니다. 그래요. 경비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일체 이야기를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들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 함구령이 내려진 상태.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택배 물건을 찾는 문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비원은 이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택배 수령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한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는데 예. 숨진 입주자 대표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경비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사건을 조사한 시흥경찰서 담당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사한테 허락은 맞았다고 그렇게 하는데 대표장은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론 수렴도 안 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입주자 대표장 뭐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러니까 밤 11시까지만 택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입주자 대표가 분노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 경찰관의 얘기는 입주자 대표가 지나쳤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다소 입주자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죠. 그 입주자 대표의 갑질이라는 그 인터넷 여론을 이 경찰관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때문에 그 유족들도 심하게 반발했던 것 같고요. 예. 저 역시 한 가지 분명하게 할 것은 어떤 이유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이죠. 다만 실제로 갑질이 있었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려고 동대표자들 접촉을 제가 시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통해서 말이죠. 예. 하지만은 끝내 취재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요. 갑질 여부를 떠나서 그 택배 찾는 문제가 그렇게까지 다툴 사안인가, 살해까지 부를 사안인가,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그거는요 표면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면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얽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택배 수령 시간은 돈 문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요? 네, 경비원들에 대해서는요 올해부터 이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통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이 격일 교대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일하는 24시간의 임금입니다. 보통 경비원들 임금 계산할 때요. 24시간 가운데 심야 시간은 휴식 시간이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제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근무하는 건 맞지만 그 밤 부분은 근무 시간에서 제외하는군요. 그렇죠. 임금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꼼수인 거죠. 그래요. 시흥 아파트 경비원의 반발도 이런 부당함에서 비롯된 겁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시간당 노임단가를 주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최저임금 숫자를 맞히는데 그 임금을 정상적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자라 이야기죠. 휴게 시간을 너 돈 안 주기 싫으니까 자라. 근데 또 자는 게 사실 자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니까 경비실에 앉아 있다 보면 새벽 12시에도 물건이 오고 1시에도 뭐가 오고 뭐 계속 업무는 계속 되는데 사실상 임금에서는 그 시간은 제외돼 있는 형태. 그렇습니다. 이 시흥 아파트에서는 이런 임금 보전 문제에다가 또 다른 이 고용 불안 문제까지 겹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이 가해자인 경비원은요. 경찰 조사에서 흉기를 휘두른 직접적인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묻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회장님은 그 입주자 대표를 말하는데요. 대표? 회장님이 심할서를 쓰라고 해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다시 시흥경찰서 담당자 이야기 들어봅니다. 예. 관리과장한테 이제 그러면 심할서 쓰라고 그래 받아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양반은 관리과장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써봐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왜 쓰냐는 식으로 이제 속으로 하고서 내가 그럼 회장님을 만나보겠다 이렇게 하다가 거기 따지다가 이제 따진다고 얘기하다가 그냥 예, 지금 여기서 심할서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이 심할서는 왜 입주자 대표인 나와 협의 안 하고 이런 게시물을 붙였느냐, 택배 시간을 조정했느냐, 여기에 대한 심할서를 써라. 그렇죠. 경비원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측과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하고 나서 붙였는데 동대표 회장 입장에서는 자기와고는 직접적인 협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서 질책을 했던 과정에서 그렇군요. 심할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 심할서를 쓴다는 게 굉장히 무거운 의미입니까? 이것이 나중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있다는 거군요. 아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길래요, 경비원분들? 그 아파트 경비원들은 간접 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법적 사용주는 이들이 속한 그 위탁업체인데요. 실질적인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인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따라서 입주자 대표자의 이 말 한마디면 언제든지 갈아칠 수 있는 게 경비원입니다. 일종의 위장 도급 형태인 거죠. 실제로 서울 서대문구에서 관내 아파트 경비원 2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61%가 이 1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의 시흥 아파트의 경우도 경비원 교체 주기가 이보다 훨씬 더 짧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3개월짜리 그 교체도 있었다고 하고요. 3개월짜리. 네. 결국 대표자들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경비원들이 놓여 있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거군요. 그렇죠. 지휘 명령하고 인사권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비원에게 이 주민 또는 입주자 대표자는 절대 갑인 겁니다. 서울의 다른 아파트 경비원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그러죠. 아무래도 사람의 그 뜻을 맞춰주려고 보면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개중에 안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 뜻을 맞춰주려다 보면은 분명히 주민하고 경비사회는 옛날에 말하면 주인과 하인이라고 취급이 당하지. 너는 뭐 여기 뭐 관리자로서 우리 관리준다 이 생각을 합니까? 너는 내 봉급받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주인과 하인이란 단어가 등장했어요. 저는 이제 이번 택배 갈등을 보면서 작년 이맘때쯤이든가요. 그 유명했던 강남 아파트 경비원 분신 사건. 저 인터뷰도 막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생각이 나요. 그때도 입주자 갑질 때문이었죠. 그렇죠. 이번 시흥 사건 보면서 1년 전 그 사건 떠올리신 분들이 주변에 저도 많았습니다. 입주민이 주는 모멸감을 못 이겨서 경비원이 결국 분신 자살을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그 경비원이 숨진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 압구정 아파트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크게 변한 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57살 된 경비원이 30대 초반의 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서요? 예. 한 경비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이제 그 젊은 친구한테 이제 훈계를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평소에 이제 감정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주먹으로 이제 속하고 이제 코뼈가 좀 부러졌는데 어쨌든 어린애가 아버지 같은 사람을 빼는 건 잘못이죠. 네, 이 사건의 경우는 경비원의 훈계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갑질로 벌만한 일은 지금도 비일비재다고 합니다. 분신 사건 이후에 그 여론 눈치 때문에 그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경비업체 해지 못했다, 계약 해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랬었죠. 잊혀지고 나니까 여전히 갑질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앞서 이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강요한 부산 아파트의 갑질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이 결국에 입주민들의 바뀌지 않은 인식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느낌 듭니다. 네, 하지만요. 우리 주변에서 점점 변하고 있는 아파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의 이 동일 하이빌 뉴시티의 경우에 주민투표 끝에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고용 방식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 케이스고요. 성북구의 석관동 두산 아파트도 이 공동 전기료 등을 전략을 해서 남은 돈으로 경비원의 임금 19%를 인상해 주기도 했습니다. 착한 아파트네요. 아직도 이런 착한 아파트들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됐네요.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따뜻한 사례가 좀 더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고요. 권미철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훅뉴스였습니다.